고종에 관련되는 거 아간파천이나 중명전하고 아주 직결되는 거가 있는데 바로 현재 조선호텔 안에 있는 원구단, 이걸 뭐 황궁우 뭐 이렇게 해서 황구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종 33년에 그 아간파천으로 해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동안 이제 피신해 있다가 이제 그 황궁을 했는데, 8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세나 여건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해갖고 연호를 건양해서 광무로 고치고 여기에서 천지와 종묘사직에 고하기 위한 원구단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뭐 상당히 그 예전에서부터 제도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로 한 달 후에 고종이 원구단에 나가서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드리고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조선 이제 왕조가 조선 황제로 바뀌어서 이 적이 달라졌다 뭐 이러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그 다음에 2년 후에 원구단 뒤쪽에 황궁우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갖고 신입판을 봉안하며,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태조 고왕제로 추존하여 배천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게 당시의 사진이죠. 이랬는데 일제 강점기가 되자, 이게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러니까 그 조선을 갖다 낸뜸 이제 먹었죠. 먹다가 보니까 강제 변응합하니까 일본 측에서 이 원구단을 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해체를 하고, 여기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철도 호텔을 건설을 했죠. 이 철도 호텔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조선 호텔 그대로입니다. 그러지만 여기에서 해체를 한 데에서 원구단을 해체를 했지만 그 뒤에 있는 거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각형으로 해갖고 황구당 자체는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거는 앞에 이렇게 돌덩이가 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일반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겠지만 이것이 앙부일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해시계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고요. 이 앞에 황구단의 성물이라고 그래서 일명 돌북이라고 얘기를 해서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내문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악기를 형상화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용문이가 있는데, 이 기술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당대 최고의 조각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명문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생긴 것도 북처럼 생겨갖고 북을 두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용도가 북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강민식 박사가 논문으로 냈는데, 이것이 악기 조형물이 아니라 조선시대 역대 왕의 칭송문을 여기다 적기 위해서, 황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적기 위해서 이거를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거를 갖다가 국민성금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만드는 걸. 그러더니 가뜩이나 일본한테 맥혀갖고 그냥 엉망진창 될 적이니까 여론이 악화돼갖고 이게 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건물이지만 비운의 또 이렇게 조각품 중에 하나죠. 조선호텔 입구에 바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방문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의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 역사의 쌍벽을 이루는 동학거고 서학인데, 동학의 근거지인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도교의 총본상 교당인데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의 거점입니다. 실제로 조선 말에 혼란한 사회상 여파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 있던 불교, 유교, 선교, 천신숭배 사상이 이제 퇴조하고 서학인 천주교가 이제 유입으로 득세하죠. 그러니까 이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동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최재우가 1860년에 보구간빈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선포해갖고 동학을 창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손병희 선생이 그러니까 동학의 3대 교주인데 1905년 동학을 청도교로 개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년 후 개칭을 하자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자 여기서 동학 쪽에서 천도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추진을 해갖고 3.1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곳에서 합니다. 저기가 일제가 이걸 가만둡니까? 그래갖고 일제의 탄압으로 이제 대단한 고초를 겪는데 그런데 광복이 되자마자 북한 지역에서 교세가 그냥 엄청 늘어나갖고 그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 2천만 명 정도 조금 넘나지 할 때니까 10분의 1이 동학 이게 그 뭐 신도였다 천도교였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뭐 아주 엉망진창이 됐지만 지금 나름대로 큰 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중앙대교당인데 이거는 조금 좀 다른 그 교호고 우리나라에서 생겨서 그런지 좀 다른 적이 있는데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건평이 212평인데 건축가가 일본 나카무라 요시에이 해갖고 이 사람이 중앙고등학교 서관하고 동관 덕수궁 미술관 조선은행 군산지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상당히 유명한 건물들을 일제강점기 때 이제 와서 지은 사람인데 이 건물 자체로는 기초 화강석, 벽은 붉은 벽돌, 지붕은 철근 앵글로 중간에 기둥이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상당히 많이 이 발전한 형태죠. 탑 모양이 바로크풍이고요. 교회당의 구조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을 갖는데 수용 인원은 거의 1000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큰 그 파급 효과가 있었냐면 그 조선에서 한양에서 명동성당 조선 총독부와 함께 장안의 3대 명물이었다는 건물입니다. 근데 대단히 이제 큰 적인데 여기서 보면 이 건물에 대한 것을 뭐 증축 뭐 이런 걸로 그 개수 뭐 이렇게 한다는데 결국 이것이 설계도도 뭐 발견이 됐는데 이 대교당이 천도교의 이제 중심지로 손병희 선생의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 15인, 이승훈 선생 기독교 16인, 불교계 한용운 선생 2인 앞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해서 근현대사의 현장이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바로 독립선언문 배부터라고 해서 표지석이 있고요. 이게 그 여기 전체에서 마당에서 중심지로 해서 이 마당에서 3.1운동의 그 발원지다라는 이런 이 표지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현대사 이제 현장인데 여기에 더욱 유명한 거는 잘 알려진 소파 방정환이 여기서 그 활약을 했는데 어린이라는 단어를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운동에 출발하고 어린이라는 그러한
책도 만들었죠. 어린이 세상이라든가 이런 걸 내서 어린이들 위해서 세계 아동 뭐 예술 전람회든지 이런 거에서 어린이 위주로 이 방정환 선생이 한 아주 그 역사적인 장소인데, 세계 어린이 운동의 방걸상지가 바로 천도교 회당에 있고요. 이 방정환 선생의 무덤은 지금 망우리 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아주 큰 일을 한 거는 개벽지가 이 천도교 청년회에서 창관을 했죠. 출판문화 운동의 상징이 된 종합장치인데, 이 개벽 사가 여기 있었다는 명판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다 이러는데, 이 천도교 회당이 좀 딴 데하고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도교 그 회당은 종교의식과 일반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타종교의 법당이나 성당, 예배당과 같이 신성한 그런 곳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행할 때는 성스러운 공간이고, 그거 일반적인 행사할 때는 일반 행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딴 데하고 달리 각종 정치 집회, 예술 공연, 강연회, 연회도 가능하고요. 이 옆에가 이제 수은회관이 젖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은회관 해갖고, 사실은 이 수은회관 지하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뭐 출판사나 이런 사람들 이런 데 저 해갖고 회의를 하고 그럴 때면 이 식당에서 하고 그래갖고 많은 그 예술인들이 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식당을 하지 않고 이제 일반 그 행사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설계적이를 할 때에 특별한 적을 내갖고 중앙대학교에 있었던 이제 정인국 교수가 이 나름대로 해갖고 설계를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그 대형 이렇게 건물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형 건물이 그 1971년이기 때문에 거의 없었는데, 천도교회단이 이게 이제 기치를 들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바로 앞에 천도교 그 회관 바로 앞에 운영궁이 있습니다. 운영궁이라면 뭐 모르시는 분이라는데 길 건너에 있는데, 운영이라는 말은 서운강, 그러니까 관상강 앞에 고개라는 뜻으로 해서 운영궁인데, 이것이 관상감이 현재 예전에 신문 중고등학교에 위치했었습니다. 지금은 현대건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운영궁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유명한 이유는 고종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살았던 잠저입니다. 고종이 12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웅의 집이죠. 고종은 경운동에서 이제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종이 태어난 후 곧바로 옮겨온 곳으로 추정을 하고, 이 건물은 흥선대원군이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고종이 왕이 되자 대왕대비가 대원군에 대한 이제 아버지니까 특혜 조치를 하죠. 이 특혜 조치가 우대 조치로 해서 토지와 재택의 이제 건물들을 신축하고 이런 걸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궁이 대규모 확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종 1년이죠. 1864년 노안당과 노락당, 그리고 저 5년 후에 1호당이 건립되는데, 이 당시에 이 건물이 이 사조가의 형태가 아니라 격식하고 규모는 궁실의 내정 건물과 유사해서 그 운영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궁궐하고 같은 격식이다, 뼈대 있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 임오군란 때 흥선 대항군이 이제 청나라로 납치도 되고 우여곡절도 있고요. 1898년에 이제 대원군이 사망하자 큰아들이 이제 상속하고 이제 뭐 손주가 여기서 거주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합병되기 직전에 양관이 착공이 돼요. 건물이, 그러니까 서양식 건물이 이제 들어서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자 1915년 바로 얼마 전에 지금 현재 덕성여자대학교로 말하자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운영궁은 그 자체로 해서 사적 제257호인데 덕성여자대학교 본관 포함해서 운영궁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궁은 1999년에 중건이 되죠. 이런 상태로 해갖고 전체로서 꽃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소옥으로 해서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세 개의 건물이 있죠. 운영궁에 배치되는 뭐 수직사라는 건 이제 거기에 뭐 그 종업원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들이 있는 데고 노안당하고 노락당하고 1호당이 있고 현재 여기에 유물 전시관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노안당이 이제 그 상당히 많이 알려진 건물인데 대원군의 사랑채로서 대원군 10년의 정치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대원군이 우리 조선의 총 왕초 노릇할 때 얘기로 노안은 노노에서 노인들을 편안하게 하여 준다는 데서 의미하는데 전체적으로 정자용 건물입니다. 정면 6칸, 측면 3칸에 작지 않은 거고, 이 동쪽 끝에 뭐 7칸 첨부하고 기둥은 평주고준대 사각기둥이다. 민을림 당연히 있고 호첨화 팔자 지붕 오는데 하여튼 이곳이 그 조선 말기에 대원군 고종 뭐 초기나 뭐 이렇게 돼갖고 최고의 정치 공간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노락당은 운영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 건물인데 뭐 초입공 친밀량 정명상칸 앞태를 개방한 자역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매우 큰 건물이고 뭐 창살 문양들 뭐 이런 게 매우 아름답습니다. 자모양의 평면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거는 바로 이곳에서 그 고종의 그 왕비인 민비가 삼관택을 마친 후 왕비 수업을 받았던 곳이며 고종 3년 고종과 민비의 가례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박물관에 그 당시 가례할 때의 대원군과 그 대원군 민씨의 그 복장이라든가 그때 고종과 민씨의 그 가례할 때 이런 것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호당이 있는데 그것도 이거는 별 땅이라서 안채로 사용합니다. 이 바깥으로 출입문을 내지 않은 폐쇄적인 미음자형 건물인데 이게 특별한 거는 노락당과 복도로 연결을 돼서 안채로만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원군 부인인 부대부인 민씨가 거쳐온 데인데 매우 큰 건물입니다. 요것이 많이들 알려진 적에는 이 고종하고 그 민비가 이곳을 운영궁을 들릴 때에는 이쪽에서 이제 거주를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경군, 창덕궁이 되는데 궁 안에 창경궁 대원실로 사적 제123호인데 매우 유명한 게 있죠. 여기에 그 창경궁을 그 대부분 부시고 그 일제가 그 강점기 때 대부분 부시고 매우 큰
유리로 만든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양식 온실인데 그 뭐 높이가 10m, 한 3층 건물로 돼서 대단히 큰 거죠. 이것이 2017년에 보호수 공사가 이제 끝났어요. 이 안에 뭐 향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무들도 있는데 아주 뭐 전망도 좋고 그럴듯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창경궁을 그 동물원, 식물원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창경원을 동물원, 식물원으로 만들어서 창경원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아쉽지만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서 옛날에 창경궁의 벚꽃놀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1924년부터 약 한 달간 벚꽃놀이가 1984년까지 60년 동안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적으냐면 벚나무가 2,000여 그루 있고 등불이 3,500개를 해서 입장객이 무려 150만 명이나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 1971년 4월 하루 25만 명씩 이렇게 들어왔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복잡한 거냐 하면 한 평에 10명이 입장을 해야지만 25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게 뭐 밀고 닥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 가지 예로 1972년 벚꽃놀이 기간 중 미아가 918명, 트럭이 500대 분량 쓰레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이벤트가 벚꽃놀이였었죠. 그런데 창경원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다시 그 동물원, 식물원이 온실만 빼고는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원본을 찾고 있는데, 창경궁을 가려면 과학시설이 있습니다. 그 과학시설에 동골동에 보면 거기에 관천대하고 앙부일구, 그리고 풍기대, 이게 보물입니다. 그 앙부일구는 해시계인데, 이거는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경궁에 그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가서 관천대하고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의 그 궁궐에도 과학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서 그 위에 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 중앙고등학교를 왜 여기서 그 역사유적하는 그런 말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앙고등학교는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교이기도 하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이 서울시 문화유산 중에서 본관, 서관, 동관 이렇게 따로따로 3개가 그 지정된 유일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적인 거고, 여기에서 번호도 서울시 종로구 계동 1번지입니다. 그 맨 뒤에 있는 곳이죠. 그 중앙고등학교는 1917년 김선수, 그러니까 전 부통령이죠. 중앙학원을 인수를 할 때 원체는 백두산을 상징으로 해갖고 백산학교로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일제가 방해를 해갖고 중앙고등 보통학교로 개명을 했고, 이것이 이제 중앙중고등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하고 같은 적입니다. 크게 인정을 받는 거는 1919년 3.1운동의 채권지라는 거죠. 그리고 1926년에 60만세 사건, 이때를 여기서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 들어갈 때 바로 이 수의실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3일 기념관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 수의실에서 33인들이 그 사인도 하고 여기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그 중앙고등학교에 3.1 운동을 해서 그 지금도 2015년에 매년 이와 같이 그 3.1 운동에 대한 기념식을 중앙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이제 본관이 고딕식 중앙탑이 있는 2층 건물인데 이것이 그 큰 것을 받은 것은 한국인의 건축가 사실은 1호라고 볼 수 있는 박동진 선생이 설계하고 화가성을 자재로 해서 1937년 9월에 준공을 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매우 큰 비중으로 인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 본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뒤로 그 동관과 서관이 있습니다. 이 동관과 서관은도 마찬가지로 해서 벽돌로 되고 이 고딕식도 좀 돼 있고요. 그 뭐 창문도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이것도 역사 위적으로 그 지명이 된 그러한 그 아주 특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거는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다른 저기하고는 달리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책상만은 그대로 보존이 안 되고 이 덩치에 맞게 좀 커져 있더라고요. 이 시설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우리 문화재로서. 그리고 현재 여기 전체가 워낙 큰 건물인데다가 운동장도 넓죠. 중학교하고 차이가 보면 좀 과장하면 몇십 킬로가 될 정도로 운동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옆에가 그 창덕궁으로 돼갖고 예전에 보면 학생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이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땡땡이 칠 때는 주로 이 창덕궁으로 가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요 뒤가 이제 바로 옆으로 해갖고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고등학교가 매우 특별한 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중앙고등학교의 그 땅 밑이 그러니까 그 거대한 거가 모두 자수정 광산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고등학교의 교장실 앞에 교장실 본관 바로 앞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수정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질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청와대까지도 아마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려서 보면 그냥 이렇게 다닐 때 그때 보면 그냥 자수정들이 이렇게 발에 채요. 지금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같이 설명한 거는 서울시 문화유산 11개, 즉 중구하고 종로구에 있었던 것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서울시에는 이보다도 많은 유산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